인스타나 트위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해줬어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좀 범죄로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가 안 해줬지만 요즘은 인스타나 X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요즘엔 또 텔레그램도 협조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전 기준에서는 이제 70에서 80%가 검찰로 넘어갔지만 최근에는 성립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30에서 40%가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벌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성적 목적이랑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고소 당해서 온 사람들은 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죠. 저는 목적이 없었고 화가 나서 이야기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뭐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하다가 그때 띡 약식 기소 되었습니다 라고 결과 나오면 그때 이제 기소유예를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릴 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던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2024년 9월 현지 시점 기준으로 통매음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통매음의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2021년, 2022년 이럴 때 이제 최고치를 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일 좀 처벌이 많았었고 사건 수도 많았었고, 2023년 들어서는 사건 수는 좀 그대로 늘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숫자가 좀 줄어들다가 2024년 현재는 좀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은 뭐 그냥 성기사진 보고도 그냥 아 뭐야 하고 웃고 넘어갔던 분들이나 아니면 야한 멘트에 웃고 넘어갔던 분들도 이제는 이게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고소가 늘었습니다. 예. 근데 사건 수가 늘다 보니까 이제 경찰, 검찰들, 이제 법원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성범죄인데 너무 많은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점도 있었고, 이게 말 한마디로 성범죄를 만든 게 맞나? 이렇게 성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통매음 전문 로펌에서 열심히 활동한 덕에 1심, 2심에서 이제 무죄 나오는 경우, 선고유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대법원에서도 영향을 끼쳐서 현재는 고소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받는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다. 어떤 경우에 내가 통매음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경우는 좀 괜찮은지, 어떤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 혼자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을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심각한 지인, 알고 있는 여성에게 통매음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알고 있는 여성에게, 2번 이제 멘트로 보내는 경우. 예. 지인이긴 하지만 냅다 보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이 있다가 보냈는지, 또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냅다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벌금이 500에서 심하면 1000 사이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500 내에서 많이 나오고, 아주 이제 심한 경우,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0 사이로 나오고, 멘트 같은 경우도 냅다 이제 갑자기 아는 사이긴 했지만 선을 넘어서는 야한 멘트를 한 경우도 벌금이 이제 200에서 500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무죄 취지 주장을 하기에는 좀 불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고려해서 기소유예로 전과가 안 생기는 방향을 좀 가실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무죄를 다퉈볼 만한 게 이제 맥락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좀 썸을 타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야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고, 거기에서 좀 나아가서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저쪽에서도 이제 쿵짝을 좀 맞춰줬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봐서 무혐의 주장을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동의까지는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살짝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하면은 이제 기소유예도 나오기도 합니다. 지인 여성 사건 같은 경우가 요즘에 딥페이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어서 더 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모르는 여성에게 보낸 경우. 예를 들어 인스타 인플루언서, 나는 그녀를 알지만 그녀는 나는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도 요즘에 처벌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찰, 검찰도 이런 거를 고소가 왔을 때 그냥 뭐 각하를 한다거나 허투루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모르는 여성에게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 같은 분한테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경우,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인스타 가계정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트위터 DM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해줬어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좀 범죄로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가 안 해줬지만, 요즘은 인스타나 X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요즘엔 또 텔레그램도 협조를 한다고 하거든요.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성기 사진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이 부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벌금 500에서 1000 사이가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500 내외가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취업 제한 명령이나 또 신상정보 등록 뭐 고지나 이런 것들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멘트가 있겠죠.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뭐 엉덩이에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멘트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 멘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에서 500만 원대가 많이 선고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00만 원 내외에서 많이 선고가 된다. 만약에 내가 멘트를 했는데 상대랑 동의가 좀 있기 어렵겠죠. 모르는 여성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죄 취지 주장을 해볼 만한지 안 한지를 좀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신 후에,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무죄 취지 주장만 하는 건 너무 불리하고, 이제 상대랑 합의 등을 통해서 전과가 없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게임 등에서 욕설을 포함해서 이제 욕설을 하면서 진행된 이제 통매음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깻매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실은 전체적인 사건 수의 한 50% 정도가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70에서 80%가 이제 송치가 되고, 그중에 50%는 벌금형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봤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게임에서 이제 욕을 하다가 이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이게 성적 목적이 넓게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 넓게 인정되다 보니까 전과자들이 너무 양상된다, 이제 이런 좀 비판들이 있었죠. 그런 비판으로 말미암아 깻매음의 이제 그 성립 배리어 장벽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적 목적이랑 성적 수치심을 좀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성적 목적이랑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고소 당해서 온 사람들은 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죠. 저는 목적이 없었고 화가 나서 이야기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까지 너무 이거 수치스럽다, 이 말로 나 뭐 정신과 상담 받고 잠도 못 잤다, 다 수치심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었다,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그 멘트 자체가 중요해졌어요. 이 멘트 자체랑 이게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거의 뭐 1000건 가까이 되는 통매음 사건이랑 이제 판례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서 통매음이 죄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리더라고요. 1번, 상대 성별을 알고 있었는가 또는 지정을 했는가. 그 다음에 2번, 부모 또는 이제 뭐 성기 발언이 나왔는가. 너희 엄마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성기 발언 있잖아요. 안부 물으면서 하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 어떤 성행위 묘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3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2개 이상이 되면은 검찰로 보통 넘어가고 벌금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이 중에 내가 2개가 돼서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2개 이상이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전 기준에서는 이제 70에서 80%가 검찰로 넘어갔지만 최근에는 성립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30에서 40%가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벌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1번, 니 이응 미음 니 의미랑 자러 간다. 일단은 엄마가 나와서 부모는 나왔는데 부모 성기는 안 나왔죠. 부모 성기 잡고 자러 간다. 동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아니에요. 이것도 성행위 묘사는 아니고 그냥 뭐 슬리핑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옛날 같았으면은 벌금이 나왔지만 요즘 기준으로서는 불송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니 엄마든 뭐 이응 미음이든 내 밑에서 뭐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엄마, 여기도 이제 부모가 나왔는데 성기는 안 나왔죠. 근데 내 밑에서 뭔가를 하는 거 같은 거죠. 동사가 있는 거고 성행위 묘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요 정도면은 검찰로 올라가서 벌금 나올 가능성이 한 70-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니가 아니라 뭐든 뭐 띠띠 해가지고 연하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요 가능성도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을 쭉 한번 타임라인을 보면은 경찰, 검찰, 재판. 그럼 경찰에서 먼저 이제 고소인이 조사를 하고 내가 이제 피고소인이 이제 조사를 받아요. 이때 이제 뭐 변호사랑 같이 조사를 받으면은 변호사가 옆에서 답변을 같이 해드리고 아니면 키보드에 답을 쳐드리고 이런 과정을 하죠. 이때 끝나고 나서 합의를 할지 말지를 요 타이밍에 결정을 해야 돼요. 합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혐의만 주장하기 힘들다, 일단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합의 통해서 안 되면 기소유예로 가게끔 안전판을 깔아놔야겠다 생각하면은 검찰 송치되기 전에 요 타이밍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경찰 결과를 보고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일단은 경찰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 만약에 송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 갔다고 이제 검찰 문자가 이렇게 띄고 와요. 근데 검찰 문자가 왔으면 요때는 진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요 검찰 문자가 왔으면 내가 끝까지 검찰의 판단을 받아봐서 벌금이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볼지, 아니면은 조정 신청이라도 해서 형사 조정이라도 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볼지, 그때 이제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는 일단은 조정 신청서를 넣어요. 그래서 조정 신청서를 넣어서 조정위원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랑 피고소인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 진행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뭐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하다가 그때 띡 약식 기소 되었습니다 라고 결과 나오면 그때는 이제 기소유예를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릴 수가 없다. 조정이 돼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으면은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조정이 됐는데도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소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선고유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판장이 이제 죄는 있는데 봐줄게, 검사가 죄는 있는데 봐줄게 라고 하는 건 기소유예고, 재판장이 죄는 있는데 봐줄게 라는 건 선고유예거든요. 선고유예도 2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전과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최근 통매음 트렌드는 지인 여성에게 보는 경우와 모르는 여성에게 보는 경우는 매우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아니면은 합의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기소유예를 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깻매음 같은 경우에는 고소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이걸로 송치될 가능성은 70-80%에서 30-40%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 성별 지정이 있는지, 부모 성기 발언이 있는지, 아니면은 동사가 들어가 있는지 요 세 기준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